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화창합니다. 화창하고요. 바람이 신선하게 불고 있어서 올해 참고 상당히 좋은 날씨가 되고 어디 그 피크닉이라도 한번 가거나 공원 같은 데서 한번 산책을 해보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테마와 같이 일본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화제가 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본의 그 뱀장어 있죠? 장어 요리가 상당히 그 유명합니다만은 뭐 한국도 일본과 거의 비슷한 그런 맛을 지닌 장어 요리가 유명합니다만은 일본에서 이것이 일본에서 그 뭡니까? 많이 잡다가 보니까 이게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멸종 위기에 있는 막 생선이라 할까 음식입니다만은 이것이 완전하게 세계 최초로 양식에 성공을 해서 이것이 밥상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성공 사례인데요. 세계 최초로 양식 성공 사례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초로 완전 양식 장어 상용화 성공 사례 1번입니다. 2026년 지금이죠. 일본이 알에서 장어의 알에서 유생 또 유생한 거에서 또 성어 성장시킨 장어 다시 알까지 완전히 순환 생산을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완전 양식 장어를 일반 판매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 시작일이 2026년 5월 29일부터 오늘부터 시험 판매를 합니다. 판매처는 도쿄 미쓰고시 백화점이나 니온바시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으로 완전 양식 장어로 만든 카바야끼 장어 구이도 카바야끼라는 것은 일본의 그 장어의 구이입니다. 회사는 야마다 수산이 오이타 현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완전 양식에 성공해서 판매까지 이뤄냈습니다. 의미로는요, 기존에는 야생 실뱀 장어에서 치어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나 이제 인공적으로 무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한 생산이 가능. 멸종 위기에 있는 생선에서 무한 생산이 가능하도록 세계 최초로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뱀장어, 꼼장어라고도 하고 뱀장어라고 합니다만 이거 사진과 같이 참 보아도 참 군침이 돕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지만은 일본에서는 오히려 뭐랄까 생선 중에 비싼 게 뭡니까? 마그로죠. 마그로보다도 장어 요리가 장어는 일본말로 은하기라고 하는데요. 이 은하기 요리가 일본에서 마그로보다 더 비쌉니다. 더 비싸고 뭡니까? 멸종 위기에 있기 때문에 천연산은 뭐 부르는 게 값이고 그리고 또 있지도 않아요 별로. 예전에 40년 넘 전에 제가 일본에 왔습니다만 그날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장어집에 가면은 천연산이 오늘 들어왔으니까 한번 잡숴볼래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천연의 뱀장어를 많이 먹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천연산이 거의 없고요. 거의 뭐 있다 하면은 뭡니까? 양식이나 아니면 싸게 들어온 중국산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멸종 위기에서 한 수산 회사가 양식에 성공해서 판매를 하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뱀장어 요리입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양식 장어 가바야끼 장어구이는 판매 제품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 상품입니다. 이 수산에 연구를 해서요. 신은하기 앙컷에서 이 그림과 같이 앙컷에서 알을 부화시킵니다. 알을 부화시키고 그리고 또 세팔루스라는 먹이를 주어서 이 먹이를 먹은 알에서 먹이를 먹은 조그만 몸에 가늘하죠. 시어 시라우스
시라스 은하기라고 그러죠. 이 시라스 은하기라는 것은 아주 가느다라고요. 그 투명한 장어입니다. 이것이 인공 종멸을 해서 이렇게 커다란 성장시킨 은하기입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그 은하기 사람들이 먹는 우리 인간이 먹는 가바야끼 은하기 요리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빽 이렇게 돌아와서 알이 낳고 또 먹이를 먹고 자라서 이렇게 실뱀처럼 가느다란 투명한 시라스 은하기에서 이게 성장시킨 은하기 여기에서 다시 또 우리 인간이 먹는 이 가바야끼라든가 은하기 요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클 한 원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했다는 것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멸종 위기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사진과 같이 완전 양식 과정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키우죠. 키우는 데는 먹이를 줘야 되는데 이 먹이가 예전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먹이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이게 실용화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 먹이를 싸게끔 제품을 만들어내서 완전히 양식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손바닥에 올리는 그 실뱀 장어죠. 장어인데 이것이 이제 크면은 우리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뭐 시라스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점점 커가는 과정인데요. 사진과 같이. 성장 과정의 장어들입니다. 이 기술은 장어 가격을 크게 낮추고 야생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사이클에 돌아가면서 멸종 위기에서 살려내며 또한 우리 인간의 이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사이클에 돌아가서요. 뭐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이 최신 개발은요. 계란, 닭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에 그 성공을 했는데 왜 이게 상품화 되지 않았냐 하면은요. 완전 양식 상용화는 2026년 5월 29일 시험 판매가 시작됐고요. 핵심 성공 요인은 레토세팔러스 유생 단계 사료 개발입니다. 기존 사료는 아브라스 노자함의 상어알 분말을 주 원료로 해서 슬러리형 액상 페이스트로 사료를 주었는데 2001년에 다나카 연구팀이 처음 성공했고요. 렙토세팔루스를 100일 이상 키우는데 성공했으며 비싸고 공급 불안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용화가 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최신 개발 2025년에서 2026년인데요. 이것은 계란입니다. 계란의 닭알 그러니까 결안에서 기반 대체 사료를 만들어냈고 중점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카인들이 쌍의 젠 FFI 공동 개발 2025년 8월 발표해서 난황을 제거하고 사료로 비용을 대폭 절감했고 플러스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공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진처럼 원사이클로요. 이렇게 조그만 실뱀에서 먹이를 먹고 다시 돌아와서 성장하고 또 이렇게 성장해서 최종적으로 은하기가 생산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러한 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뭡니까 그 멸종 위기에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인간이 원사이클을 그 성장시켜서 사람이 그 입에 들어올 수 있는 곳까지 성공했다는 것이 가장 그 중점적인 사안으로서 유명합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이것이 그 양식 은하기를 판매하는 데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이 일본에서 그 주로 먹는 일반 대표 장어 요리입니다. 가바야끼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숯불구이죠. 가바야끼는 숯불구이고요. 또한 이렇게 이것도 뭐 숯불구이인가요? 숯불구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거입니다. 요것인데 장어 덮밥입니다. 장어 덮밥이 일본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우리들이 많이 입에 들어오는 음식 중에 하나이죠.
근데 고급 장어 요리는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덮밥이네요. 덮밥의 일종인데 이것이 일본의 대표적인 운하기 요리입니다. 이것이 왜 유명하냐면 일본은 예전부터 그 여름에요. 7월이나 8월 달에 날씨가 덥죠. 더울 때 사람이 그 상당히 그 부대끼고 더위를 먹어서 상당히 힘들 때 인간의 그 보양 음식으로서 건강 음식으로서 많이 그 추천되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해서 7월, 8월 달 아주 더울 때가 성수기인데 그러나 요즘에는 너무나 비싸서 먹고 싶은데 잘 사서 먹는 그 빈도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그 한 수산 회사에서 장어 양식에 세계 최초로 성공해서 또 성장시켜서 그것이 그 실물로서 우리 입에 들어올 수 있는 곳까지 도달했다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장어 요리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여름에 사람이 힘들 때 지쳤을 때 많이 먹는 보양 음식으로 유명합니다만은 이것이 멸종 위기에서 살려내서 계속 양식으로서 우리 사람들이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곳까지 됐다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장어구이를 하느냐?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진 먹네. 한국에서도 장어구이를 숯불구이죠. 숯불구이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이 좀 다릅니다. 좀 양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렇게 하고 또 장어 요리를 또 매콤하고 가바야키 장어를 등쪽으로 숯불구이에 그 달콤하고 짭짤한 소스 다래를 바르는 방식인데 일본은 운하동 가바야키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한국의 요리에 이렇게 조금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한국의 한정식에서 많이 나오는 장어, 양념 장어 구이 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인의 그 입맛에 맞는 그런 요리를 양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조금 달달하고 짭짤하고 뭐 이런 맛인데 한국은 좀 뭐랄까 달달하면서도 좀 매운맛이 좀 들어가죠. 한국식은. 또 맵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뭔가 그 달에 그 양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습니다. 그럼 저는 한국에 그 어렸을 적에는 한국에서는 장어가 한국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의 그 문화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한국에 많은 분들이 일본에 오시기도 해서 여행 중에 일본에서 장어구이를 많이 드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으로 한국도 많이 들어가서 일본화 되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제가 어릴 때는 한국에 있을 때는 장어를 그렇게 먹지 않고 뭐 제가 잘 아는 그 할아버지는 그 왜냐면 그 포장마차 같은 데서 소주를 마시면서 장어구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예전에도. 그러나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본은 옛날부터 예전부터 장어를 먹는 풍습이 있어서요. 뭐 한 200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장어구이를 많이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더욱 그 여름에 더운 날에 사람들이 그 지쳐 있을 적에 장어를 많이 먹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7월 8월 되면은 우시노히라고 그래갖고 장어를 먹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그 건강하고 보양시키고 좀 힘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멸종위기에 있었는데 한 그 일본의 수산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서 장어 양식에 성공해서 또한 키워서 사람의 그 입에 들어올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그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